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청와대와 백악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통화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첫 소식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35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이 사드 운영비 등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양국의 기존 합의대로 우리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고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맥마스터 보좌관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 지역에서 최우선 순위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가를 한국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북한은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에 대한 위협에 이어 핵잠수함 미시간호의 한반도 진입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오늘 끝났지만 한미 대비태세는 당분간 최고 수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호가 움쩍하려 한다면 물귀신이 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시간호의 전개는 북한을 향한 군사적 위협을 보다 강화하는 데 있다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동원해 그 무엇이든 고철 덩어리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력 30만 명이 투입돼 지난달부터 실시된 연례 한미 연합훈련 독수리 연습이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훈련에는 B-1B 폭격기, F-35B 스텔스 전투기, 핵 잠수함 컬럼버스함 등 미 전략 자산이 대거 동원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항모 칼빈슨호 전단이 어젯밤부터 우리 해군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개시했고 미시간호 역시 단독 훈련을 진행하는 등 한미의 대비태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칼빈슨호는 다음 달 9일 우리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한반도 인근 해상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북한이 이달 들어 3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또 모두 실패한 것을 두고 대함미사일 개발이 아니냐는 분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조기 분산탄 시험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측이 나왔습니다. 구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면서 핵투발 수단을 시험해왔습니다. 특히 어제 공중 폭발한 미사일을 비롯해 4월 한 달간 3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가 아닌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핵 전투부를 폭발시키는 사격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군 당국은 미국이 분석한 대로 KN-17 계열의 대함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은 물론 높은 고도에서 탄두가 분산되는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50km 상공에서 탄두 내 자탄을 분리하는 조기 분산탄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 분산탄은 탄두가 일정 고도에 이르면 작은 폭탄으로 분리돼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폭탄이나 파편이 무작위로 낙하하기 때문에 주요 시설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사시 분산탄이 활주로를 타격하면 전투기 출격이 제한되는 등 초동 대처가 어려워지고 그럴 경우 선제 타격의 의미를 담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킬체인조차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주도는 낮겠지만 관제센터나 병납고 등 주요 시설에 떨어질 경우 분산탄 하나로 공격 성공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한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 5일과 16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처럼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네, 이제 아흐레가 남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막바지 유세 경쟁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충청권을 찾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분담 요구를 거론하며 사드 찬성 입장인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며 차기 정부로 넘길 것과 국회 비준 필요성을 또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무조건 사드 찬성해야 된다. 이러니 그러면 돈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개혁 공동정부론 등 막판 연대와 단일화 움직임도 견제했습니다. 어느 당과 연정 협치를 하든 몸통이 아니라 꼬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의무 경찰을 없애고 신규 경찰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문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젊은 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1700만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가 최종 공약집 첫 장에 다시 적폐청산을 내세운 데 이어 문 후보 측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번에 집권하면 몇 번 더 장기 집권해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한 유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보수층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측이 제안한 개혁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선 정책과 이념이 다르다며 거절했습니다. 장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서울대첩으로 마련된 코엑스 앞 유세장에 들어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며 노래 한 소절을 선보입니다. 18살 때 우리 아버지가 주는 14,000원 들고 동대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세에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은데 검찰이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봐서 구속 집행 정지를 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보고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한번 하십시오.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안보와 경제 등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대통령은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팡질팡하거나 또 친북 인사이거나 그렇게 되면 나라의 앞길이 가물가물해지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개혁 공동정부 제안에 대해 홍 후보는 보수 우파 정권 수립에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책략이다.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과 선거 연대는 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공동정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공동정부론을 적폐연대라고 비판한 문재인 후보에게 반격했습니다. 상대 후보 지지하는 국민을 또다시 적폐라고 합니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문 후보가 말하는 통합은 선거를 위한 속임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패권 세력이 말하는 통합 정부는 자기 계파 사람끼리 나눠 먹겠다는 겁니다. 반면 자신이 제안한 공동정부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는 대한민국 협치와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겁니다. 공동정부 준비위원장 제안을 수락한 김종인 전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상 3년으로 단축해 내년 개헌 완료, 2020년 7공화국 수립이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공동정부에는 반패권 세력이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공동정부를 중심으로 한 막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나란히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준형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부산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규제 완화와 독립영화 상영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의 칼자루로 문화예술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전임 정부들이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블랙리스트 가지고만 떠들지만 노무현 정부 때 우파들은 문화계의 지배에 대해서 또 원성이 비난이 많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개혁 공동정부 제안은 일축했고 후보 단일화도 재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포항과 대구를 잇따라 방문하며 취약지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원색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막가파예요, 막가파. 부패 비리 혐의로 형사 피의자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경북 성주를 찾은 심 후보는 한미동맹이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 철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15명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오늘부터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까지 사퇴를 한 후보 2명의 이름 옆에는 이렇게 사퇴라고 찍혀 나오지만 앞으로는 사퇴를 해도 투표용지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남은 일정과 변수들을 류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전국 40여 곳의 인쇄업체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투표용지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28.5cm로 대선 후보로 등록한 15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미 후보 사퇴를 선언한 통일한국당 남재준,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는 사퇴라는 까만 글씨가 함께 표기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후보 단일화 등으로 사퇴하는 후보가 나오더라도 투표용지에는 별도 표시가 없고 대신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이 게시됩니다. 단일화 효과를 온전하게 낼 수 있는 시점이 지나면서 중도 보수 단일화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에 이어 실제 투표도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5월 4일까지 선상 투표가 실시되고 4일과 5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또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하면서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는 각 후보 캠프의 움직임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독려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쫓아가기 때문에 지지층을 더 결집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회 결과도 막판 변수로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도 보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은 오늘 모임을 갖고 사전투표 직전까지 3자 단일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후보 유세에 나타나는 유명인들은 선거 전에 또 하나의 볼거리죠. 여기다 연예인 못지않게 화제가 되고 있는 후보 자녀들도 가세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율동을 이끄는 인기 치어리더 박기량 씨. 짜짜짜짜짜 문재인 홈런. 구수한 입담을 뽐내는 야구인 김성환 씨. 9회 말 투아웃에 몰려있는 이기의 대한민국의 역전승을 이뤄냅시다. 기타리스트 신대철, 가수 이은미, 야구인 김응용, 만화가 윤태호, 드라마 작가 김은숙 씨 등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김광선 씨.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전 복싱 세계 챔피언 장정구 씨,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 양영자 씨 등 스포츠인 40명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습니다. 박찬욱, 장항준, 임순례 등 영화 감독들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구현하는 가치, 그 가치에 공감한다면 당연히 그 표를. 자녀들도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아들 정현 씨는 결혼식 준비 시간을 쪼개 아버지 홍준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소주도 마시고 때로는 아버지같이 하시지만 또 친구같이 그냥 편하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는 아버지에게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을 안겨줄 정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네, 제 딸입니다. 네, 중간고사 끝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들 이우균 씨도 훈훈한 외모를 앞세워 어머니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요즘 1분 1초를 아껴가며 매일매일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후보들의 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 캠프의 대변인들인데요. 때론 날카로운 창이 돼야 하고 때론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쟁 같은 대선 전국의 한가운데 있는 대변인들의 24시간을 현재근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전날의 피로가 채 풀리지도 않았지만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수석 대변인도 오신대? 그래 그 정도. 언론 보도 동향을 점검하고 논평의 큰 줄기를 정하는 일까지 대변인의 하루 일과는 차 안에서 시작됩니다. 수시로 뉴스를 확인해야 되고요. 현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어떻게 할지 또. 대변인의 주 임무는 메시지 발표. 현장 메시지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대변인이 후보 수행까지 맡는 경우가 늘었고 TV 토론회는 대변인들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비전이라든지 말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대변인들도 토론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점심시간도 업무의 연속입니다. 출입 기자들과의 만남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날은 도시락으로 때우며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메시지들이 못 나가고 쌓여 있는 거예요. 점심 때 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메시지들 컨트롤을 하는. 혼자 해야 할 일이 많은 작은 정당의 대변인은 아예 야전 침대를 펼쳤습니다. 숙식을 다 해결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진보정당 의원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방송사 메인 뉴스와 신문가파 모니터를 마치고 후보의 일정과 동선까지 확인하면 날을 넘기기 일쑤지만 다음 날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뭘 했더라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피곤하네요. 해서 내일은 해가 또 뜨니까 또 내일 멋진 하루. MBC 뉴스 현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이틀 뒤에 열립니다. 또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영태 씨는 이르면 내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 기일이 화요일인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를 제외하고 기존의 변호인단을 해임했습니다. 이어 지난 28일 이동찬 변호사와 이상철, 남호정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수사 기록이 방대해 내용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됩니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과 검찰에 의해 2번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전 WK 이사도 빠르면 내일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고 씨는 검찰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고 씨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자신의 기분이 나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군사행동을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곧 알게 될 거다.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하루 만에 방송 인터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육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he does a nuclear test, I will not be happy. I don't believe that the president of China, who is a very respected man, will be happy either. 기분이 나쁘다는 게 군사행동을 뜻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You'll soon find out, won't you? You're going to soon find out. 언론들은 트럼프가 북한 핵실험 대응으로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별것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에 미사일을 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은 작은 미사일이었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무시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황은 전쟁은 인간성과 모든 것을 파괴한다며 유엔과 제3국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o chiamo sempre a risolvere i problemi sulla strada diplomatica.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고 지지자들과 만났는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100일이었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대립각을 세워온 언론사들을 향해선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신의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00일이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28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강력한 국경과 낙관주의를 갖게 됐다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My first 100 days, which has been very exciting and very productive. 자신을 비판해온 언론에 대해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같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불참하고 대신 지지자들이 운집한 집회 현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를 망해가는 언론사이자 부정직한 사람들, CNN과 MSNBC 방송 등은 가짜 뉴스라고 조롱했습니다. I could not possibly be more thrilled than to be more than 100 miles away from Washington Swamp. 현직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 지난 1981년 총격을 당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수술을 위해 불참한 지 36년 만입니다. We are not fake news. We are not failing news organizations. 워싱턴 등 미 전역 주요 도시에선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 환경규제 폐기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엘고 전 부통령 등도 참석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